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름답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아니 왜?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답다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굉장히 목소리도 아름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실 그건 아니죠? 에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아름답다님께서 일단 시드물에 찾아와 주신 이유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 네, 뭐 좋은 추억은 아니었죠. 그렇죠. 좋은 추억은 아니고 네, 별의별 사람이 다 아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었는데, 일단은 그 예전에 사실 때 이상한 동네 아줌마가 한 명 있었다. 네, 바로 옆집 아줌마였어요. 바로 옆집 동네 아줌마인데. 옆집, 그러니까 담 하나로 같이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죠. 그래요. 일단 키워드는 옆집 아줌마인데 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아름답다예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그냥 묻어두고 살았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나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뭐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잊고 싶기도 했었고 무서워서 잊어야지 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결혼도 해서 굉장히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이제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 도시에 정착을 하면서 얼마 전에 정말 봤어요, 그분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제가 11살에서 12살 넘어갈 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니까 대략 나오시죠. 그런데 제가 희한하게도 사람 얼굴을 굉장히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벤트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선가 만나도 나 저 사람 어디서 봤어라는 거를 이렇게 필름 지나가듯이 차다닥 하고 띵 하고 떠오르는 편이거든요. 오, 예. 그래서 공부는 잘하지 못했는데 얼굴을 되게 잘 기억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좀 특징이 있기도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의 특징이 항상 저희 할머니가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돼지상 이랬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 이 보고. 돼지상 같다고. 예. 근데 할머니가 특징적으로 말씀했었던 게 눈이 정말 돼지 눈깔이야 막 이랬어요. 그 아주머니를 보고. 그때다가 아주머니가 가마가 쌍가마라고 하잖아요. 두 개 있는 사람. 그런데 앞머리 쪽으로 있으셔서 항상 앞머리 갖고 회오리 치듯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 소용돌이 돼지. 예, 소용돌이 치듯이 이렇게 말려갖고 넘어가시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분을 마주하게 되면서 어디서 뵌 분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유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억을 해보려고 착착착착 했더니 띵 하고 떠오르는데 저도 소름이 너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떠올랐던 거죠. 저도 잠시 묻어두었던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오. 근데 그분이 저희 동네에 바로 옆 단지에 살고 계신다는 게 전 사실은 굉장히 싫어요, 지금. 예. 그런데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서 제가 제보를 하겠다. 네.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11살쯤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죠? 네. 그때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은 저 어렸을 때는 저희가 3남매고 부모님, 할머니, 그다음에 사촌 언니랑 살았어요. 그래서 7명이면 적은 가족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한 동네 단독주택이었고 그 옆집에는 주인공이 문제의 아주머니 댁이 있었어요. 담 하나 사이로 있던 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지냈었어요.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서로 품앗이도 하고 서울이었지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옛날엔 정이 있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음식을 조금 뭐 반찬을 뭐 진짜 오이지를 하나 묻혀도 윤주네 하나 갖다 줘, 뭐 누구네 하나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잘 지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 식구도 아무도 의심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밤에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요즘에는 10시, 11시에도 뭐 늦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9시가 넘어가면 일단 굉장히 늦은 밤이라고 생각을 할 때였어요. 9시가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뭐 길거리 사람도 잘 없고. 그런데 아주머니가 10시, 11시가 거의 다 돼서 식구들이 거의 불을 끈 상태에서 저희 대문을 두들기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가서 웬일이냐 이 밤에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언니 이거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근데 시간이 늦으면 맛이 없으니까 갖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큰 쟁반에다가 잔뜩 차려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누가 먹겠어요. 이제 다 식구들이 자려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걸 식탁에 놓으시고 그냥 주무시게 됐고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여차여차해서 뭐 옆집에 엄마가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식구들이 조금씩 맛을 봤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지나갔죠. 지나가고 다음 달 정도가 됐어요. 한 달이 흐른 거죠. 한 달이 지난 후쯤이었나 또 밤에 그 아주머니께서 또 두들기시는 거예요. 대문을. 뭐야? 예. 늦은 시간에. 예.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엄마도 또 후다닥 나가셔서 시끄러우니까 문을 두들기는 게 이제 나가셔서 얼른 문을 열고 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이번에도요.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요.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복적으로 여름부터 시작해서 제 기억으로는 11월 달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거의 매달.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예. 저희가 한 3-4번을 받았잖아요. 네. 이제 음식을. 그런데 마치 제사상 음식 같은 거예요. 가져오시는 음식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너츠, 뭐 옥수수, 과자 뭐 이런 걸 나눠 먹었다면 밥과 탕이 있고 나물 반찬이 있고 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사상을 모셨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떤 형태로 음식이 되는지.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딱 그 제사상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 상차림이. 그것도 그릇에다가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씩 담은 제사상 음식같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큰 쟁반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저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침에. 저 집은 매달 제사를 지내나 봐, 할머니.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도 아니 좀 깨름직하다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상같이 이런 걸 밤에 갖고 오지? 근데 보통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면 떡 정도를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밥과 탕과 나물과 뭐 한상 차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 애미야 이제 옆집에 엄마가 이걸 갖고 오면 거절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뭔가 찜찜하다. 제사를 뭐 지내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는 있지만 뭐 떡 한 접시 아니면은 전을 많이 붙여서 뭐 전 한 접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상을 꼭 차려 오시니까 네. 할머니가 좀 이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식구들이 이제 먹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네. 근데 이제 엄마는 아까우시니까 엄마 혼자 드셨던 것 같아요. 주로.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11월 달이 돼서 이제 저희가 좀 추워지면 첫 내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에다가 불을 떼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지하에 그 연탄불을 때는 보일러실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지하실에 엄마가 내려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오시니까 아빠가 내려가셨더니 엄마가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자는 것처럼 쓰러져 계시더래요. 어이구, 예?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제 아빠가 엄마를 막 흔들어 깨우고 막 할머니가 물 갖다가 막 엄마한테 끼얹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엄마를 들쳐업고 와서 병원을 가야겠다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아무렇지 않게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왜? 그러니까 왜 거기 쓰러져 있었냐? 기억이 안 나냐? 그러니까 지하실을 내려간 것조차도 엄마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려갔는데. 예. 그래서 식구들이 네가 너무 몸이 허약하고 막 보일러실에 내려가면 연탄도 있고 뭐 잡동사니도 있고 그러니까 공기가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유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밤에 연탄을 한번 갈아놓고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내려갈게. 당신이 내려가지 마. 또 쓰러질까 무서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부터 엄마가 그냥 시름시름 아프셨어요. 근데 이게 겨울방학이 좀 길잖아요. 근데 제가 방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방학을 보낼 때까지 엄마가 계속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다녀오셨겠죠, 물론. 그런데도 별로 차도가 없었는데 계약을 시작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2월 달 그때도 2월에 구정이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너무 많이 아프셔서 병원을 계속 쉼없이 뭐 입퇴원을 계속 하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구정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죠, 식구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 같이 지냈던 사촌 언니가 고모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모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고모랑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서 올케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이제 고모도 걱정을 막 하는데 할머니가 그 옆집에 음식을 얘기를 했어요. 가져뒀다. 할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화근인 것 같다. 이상하다. 근데 그거를 먹었던 거는 또 애미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미가 주로 제일 많이 먹었다. 막 이렇게 할머니가 설명을 하시니까 고모가 이상하다고 가봐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이제 고모가 그 집을 두들겨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집에서는 아니 내가 그 음식을 나쁜 마음으로 준 게 아니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너네 집에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 거지 내가 상한 음식을 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따지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댁이 그날 제사 지내서 그 제사 음식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고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더래요. 뭐 그냥 저녁에 손님을 치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는 그냥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 난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고모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할머니한테 엄마 점집을 한번 가봐. 올케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서 입퇴원을 하면 무슨 병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맨날 기가 허하다 뭐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 사유가 그거 아니냐 근데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알았다고 애미가 이번에 퇴원을 하면 내가 한번 갔다 오겠다. 왜냐면 이제 그때는 다 저희 3남매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저도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부재 중이니까.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이제 엄마가 퇴원을 하면 점집을 가겠다 이러고 이제 엄마가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퇴원을 하셨는데 엄마가 어린 제 눈에도 하나도 생기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다녀오셔도 생기가 없으셨고 밤만 되면 혼자서 막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소리가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붙잡지 말아요. 뭐 이런 거.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만 짜가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 뭐야? 그래서 엄마를 아빠가 막 깨우면서 물 좀 먹으라고 그러고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알아? 뭐 이러면은 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러는데 엄마가 감이 먹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감. 한밤에 감이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연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잘됐다. 이거라도 좀 먹어. 뭐라도 먹고 기운을 얼른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 그 감을 줬는데 엄마가 막 이렇게 개걸스럽게 원래는 이렇게 껍질을 좀 벗기고 뭐 수저로 떠먹든지 조금씩 짜먹든지 이랬잖아요. 우리가 먹는 방식들이. 네. 근데 막 입에다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우겨 넣는다?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이제 오빠가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오빠는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가 엄마가 부엌에서 그걸 그렇게 드시니까
오빠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엄마 그러지 마. 막 이러니까 엄마가 감 먹던 거를 갑자기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니 왜 그래? 또 이러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예. 아들, 왜? 엄마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 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왜 이래? 뭐 이 톤이 되게 좀 지금 생각하면 약간 가식적으로 하는 말 같은 말투. 예. 아들 왜 이래? 이렇게 오버액션에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톤이었어요, 엄마가. 그리고 이제 다시 해산을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갔는데 안방을 이렇게 문을 열면 항상 그 소리가 들리는 게 한쪽에 고리가 빠져가지고 나사가 아빠가 다른 걸로 대처를 해놓으셨는데 문을 열면 이게 한번 띠뜩 이런 소리가 나요. 띠뜩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안방문이 열렸구나를 저희가 알았거든요. 방에서. 근데 띠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엄마가 막 그 감을 되게 우거우거 드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이렇게 좀 불안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끼뜩 소리가 나니까 안방문이 열렸구나. 아빠인가 엄마인가 확인을 해야겠다 해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속옷 차림에 그때가 겨울이었잖아요. 그래도. 근데 네. 속옷 차림에 엄마가 이렇게 터덜터덜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 나오시면서 엄마가 창문 있는 데를 가서 창문을 여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거실 창문을 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거실 창문은 열지 못하시고 머리를 계속 거기다가 이렇게 박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박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거는 저였고 제가 이제 저희 언니랑 같이 자고 있어서 언니 하고 이제 언니를 깨웠어요. 나 너무너무 무섭다고 엄마한테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엄마 왜 이래? 라고 다가가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언니를 깨워서 이제 언니랑 같이 가고 그래서 언니가 엄마 왜 그래? 또 언니도 막 엄마를 흔들고 이제 그 야밤에 새벽이었죠. 다 식구들이 일어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계속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엄마의 괴이한 행동은. 이제 냉장고에 고추가 있었는데 그 고추를 엄마가 꺼내셔가지고 씻지도 않고 뭐 꼭지를 딴 것도 아닌데 그 꼭지까지 다 아작아작 씹어 드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저희가 학교 갔다 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좀 이상해. 아침에는 밥을 먹는데 엄마가 손으로 밥을 먹더라?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더 그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할머니는 저희가 걱정이 되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그때는 이제 너희가 이런 행동을 보면 빨리 엄마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엄마가 조금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무서워하지 말고 엄마를 이제 조금 진정시키던지 엄마를 이제 좀 잡던지 해라. 엄마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요. 이제 그 해가 바뀌어서 저희가 계약도 했고 그것도 지나서 거의 한 4월, 5월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봄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계속 그 생활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고모가 분명히 점집을 가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가 안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는 그때 당시에 혹시 점집에 가면 굿 받으라고 할까봐, 왜 신내림 받으라고 할까봐. 아, 그럴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아, 그렇죠. 네. 며느리가 신병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실까봐 할머니는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시다가 나중에는 너무 엄마가 괴이한 행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거실에다가 소변을 본다거나 그냥 그리고 아무 겉옷을 걸치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대문 밖을 나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사실은 동네에 소문 나 있을 때였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슈퍼마켓도 이용하는 곳도 있고 정육점, 쌀집 뭐 이런 곳에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집 엄마가 막 미쳤대. 어디가 너무 아프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점집을 그때 가신 거고 첫 번째 점집을 가셔서 굿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굿을 바로 했어요. 그 집안에서 이제 굿을 하는데 저희가 학교 갔다 오니까 막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굿을 하느라고 막 이거저거 차려져 있고 막.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살기만 한다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집안에 거실에서 굿판을 해서
집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책가방 맨 채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마당에. 예. 그래서 이 현관이 계단을 한 4-5개를 올라가서가 현관 입구였는데 그 계단 밑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옆집에 아줌마가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그 담벼락이 한 성인 키로 따지면 160만 돼도 그냥 이렇게 옆집이 다 보일 만큼 낮은 담벼락이었어요. 그 집과 저희 집과 그 사이에 있었던 담벼락이. 근데 저희가 고개를 딱 돌리는데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입만 이렇게씩 올라간 웃음 있잖아요. 오, 뭐야? 그런 미소로 저희 집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 아주머니 표정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느껴졌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굿이 다 끝나고 이제 어머니가 괜찮아질 거라고 식구들이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머리를 밤에 자르시는데 가위가 아닌 식칼로 자르시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끊으시는 걸. 네. 머리를 끊으시는데 가위로 이렇게 보통 자르는 게 아니라 칼을 갖다가 머리를 끈듯이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러다가 이제 칼로 혹시 무슨 나쁜 짓을 할까봐 너무 무서우시니까 할머니가 이제 또 다른 무당을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또 구슬하고 그리고 또 구슬했어요. 그러니까 굿이 한 3번 정도, 4번 정도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마르셔가지고 혼자 걷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정신이 살짝 돌아오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조차도 혼자 일어나시지 못하셨어요. 몸이 너무 마르셔서. 와.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링거 아줌마라고 있었어요. 간호 보조사 출신 사람들이 이제 그 영양제만 집집마다 주사를 놔주는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게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 네. 약국에다가 얘기를 하면 소개시켜주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그러니까 영양제라도 맞추려고 링거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링거 아줌마가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 얘기 들어서 안다고. 어떡하냐. 근데 굿도 많이 했다면서 이게 병원 가도 아무 차도도 없고 계속 이런 상태로 살 수는 없지 않냐. 근데 내가 소개시켜줄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무당 일을 안 하시는 분이래요.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아마 돈을 많이 부를 것 같다. 그렇지만 사람 하나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해라. 그래서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거기를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점집이 아니더래요. 네. 안 하시니까.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 뵀는데 계속 곤란하다는 식으로 거절을 하셨어요. 네. 나 이제 안 해요. 뭐 이렇게 거절을 계속 하셨대요. 그러면서 내 제자를 소개시켜 줄게요. 또 이러시더래요. 근데 아빠랑 할머니랑 거기서 안 된다고, 제자는 안 된다고, 제발 한 번만 해주라고, 우리 집 가서 딱 한 번만 해주라고, 우리 며느리가 초등학교만 다니는 아이가 셋이나 있다. 얘네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렵게 이제 굿하기 전에 저희 집을 오신 거예요. 예. 저희 집을 딱 오셔가지고 저희 집 둘러보시고 엄마 만나보고 근데 이제 엄마가 계속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는데 그분이 현관을 딱 들어오시자마자 엄마가 딱 앉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스스로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노려보는 거예요. 그 분을. 그래갖고 그분이 이렇게 안방에서 딱 서시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방문을 넘지 않고 방문 바깥에서 딱 문지방 있는 바깥에서 이렇게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엄마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처럼 그분을 노려보시는 거예요. 적대감을 느끼네. 예. 네, 그러면서 갑자기 목소리를 막 바들바들 떨면서 나는 작아지고 싶지 않아요. 뭐 더 이상 땅으로 꺼지고 싶지 않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알았다고. 내가 너 안 작아지게 해줄게. 이러면서 그때 이제 방문을 넘으셨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엄마 손을 잡으면서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래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손을 쫙 피시면서 이거 나 다 가지고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방 안에 살림들이 있잖아요. 장롱도 네. 있고 화장대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사물을 가리키면서 이거 나 다 가지고 갈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무당분은 알았다고 내가 다 싸줄게. 그래 가져갈래? 다 가져갈래? 뭣도 주랴? 이것도 주랴? 이러면서 그랬더니 또 갑자기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그런데 나 저것들도 다 데리고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이를 악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를 악물고 나 저것들 다 데리고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누구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싹 다 데리고 갈 거야. 나는 혼자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분이 또 굉장히 어린애 달리듯이 그래 알았어 다 가져가 그래 쟤네들도 다 데려가 다 네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순한 얼굴로 엄마가 돌아오시면서 앉아가지고 아우 밥을 안 줘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분이 우리 할머니한테 얼른 밥을 차려오라고 배고프다고 하지 않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막 부랴부랴 밥상을 차려가지고 안방에 갖다 놨더니 엄마가 또 밥을 막 드세요. 예. 근데 이제까지 아프시고 막 이러시면서 밥을 그렇게 숟갈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먹으신 적이 없어요. 막 손으로 우겨놓고 네. 막 많이 흘리고 이랬는데 정말 정상적으로 먹는 거예요. 따박따박 떠가지고 반찬하고 해서. 그래서 무당분이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무당분이 일어서서 할머니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구술하게 된 거예요. 와, 이거 찐이다. 바로 다음 날. 오. 그러니까 원래는 며칠 이렇게 준비를 갖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급하니까 바로 하신 거예요. 근데 집에 한 10대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구술했잖아요. 3-4번을 했을 때는 뭐 한 3명, 많이는 4명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10명, 11명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야. 집에 꽉 차게. 심각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해서 이제 저희 아빠가 저희 보고 그냥 마당에 나가 있으라고. 네. 방에도 있지 말고 마당에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마당에 나가 있다가 이제 손가락으로 땅바닥만 그적그적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또 옆집 담을 쳐다보니까 아주머니가 영락없이 팔짱을 또 끼시고 한쪽 입술을 올리시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했던 것이 예. 그 집에는 아저씨가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 그렇죠. 집에는 3가족이 살았는데 아들 하나, 아빠, 엄마 이렇게 사셨는데 아들은 어느 날부터 안 보였어요. 그 집에. 그 집도 분명히 학생인데. 근데 학교를 가는 것도 못 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못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을. 그런데 아저씨도 뭐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저씨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아하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에 음식을 갖다 줄 쯤에 그 전쯤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쯤에 아저씨를 봤는데 아저씨가 바깥에서 왜 담배를 피시잖아요, 어른들이. 네. 담배를 피시는데 항상 이 아저씨가 피는 곳이 그 집 대문 쪽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피고 계셨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보이니까. 항상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맨날 장독대 위로 올라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예. 문득문득 보면. 그런데 장독대를 쳐다보고 담배를 피시는데 그 장독대 바로 밑이 우리 장독대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항상 재를 터니까 그 재가 저희 장독대 위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그냥 좀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어리니까 뭐 어른한테 왜 우리 집에다가 담배를 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었는데 아저씨가 조금 뭔가 서늘한 눈빛? 이런 거를 조금 그때는 느꼈거든요. 원래 아저씨 같지 않은 표정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저씨가 굉장히 점점 말라갔다. 이거를 제가 좀 그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쯤에 이제 그 제사밥 같은 게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할머니가 이제 그 무당을 빌려서 저희가 대단한 구슬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네. 크게.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했었어요. 왜냐면은 돼지 한 마리가 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와. 집 안에 자체에 돼지, 닭, 그 다음에 염소, 뭐 토끼, 뭐 온갖 동물에 말하자면 사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한 큰 구슬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문 밖에는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었어요, 진짜. 동네에서 막 소문이 나니까 어쩔 수 네. 없이. 그래서 그 굿이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어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듣게 됐는데 네. 이제 다행히 굿이 끝나고 엄마랑 할머니랑 그 무당분이랑 차를 타고 한 1박 2일인가 2박 3일 정도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집에 아빠만 계셨거든요. 이제 2박 3일 정도 있다가 엄마가 돌아오셨는데 우리 엄마인 거예요. 돌아오실 때. 돌아오셨다. 오. 네. 엄마가 외양은 많이 말랐지만 그 엄마의 표정이 그대로 우리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조금씩 이제 건강을 회복하시고 예. 좋아지셨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인부를 불러서 담벼락을 높게 세웠어요. 오. 원래는 한 160 정도만 돼도 옆집이 다 보이는 그런 담벼락이었는데 담벼락을 뭐 예전에 그거 아시나요? 유리 깨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알죠. 하는 담벼락. 알죠. 그런 걸로 해서 그 담벼락을 더 높게 아예 우리 집이 까치발을 띄어도 보이지 않게 굉장히 높게 이렇게 담벼락을 더 증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다 좋아졌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정육점 집에 딸이 있었는데 정육점 가게 딸이 저랑 친구였어요. 그런데 정육점 집 딸이 그러는 거예요. 너네 집 괜찮아? 엄마 이제 안 아파?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안 아파. 그러니까 다행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니네 옆집 아저씨 죽었대.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이사 갈 거라고 그랬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와서 같이 식구들 저녁 먹을 때 저도 얘기를 했어요. 엄마 옆집 아저씨 죽었대. 그런데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는 안다는 식으로 그랬구나. 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데 말은 그냥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무야무야 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막 크게 관심 가질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 이제 저희가 그 집을 나와서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시기였었어요. 예. 저도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었을 때였는데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짐 정리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우리도 새 집 가니까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짐 정리를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너 초등학교 5학년 때 아팠잖아. 다 알고 있죠, 그 일은. 그쵸. 그래서 네. 그랬지. 진짜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잖아, 할머니 우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게 다 저 옆집 아줌마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무당이 4번 정도가 오셨고 마지막에 5번째가 오셔서 엄마가 나아지셨다면 이 5명의 모든 무당들이 한결같이 옆집에서 너희 집으로 귀신을 보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무당이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랬대요. 네. 그런데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이 4분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만 해결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보낸 게 그 제사밥 같이 이렇게 밥 밤에 차려가지고 줬던 거. 네. 그런데 할머니가 더불어 얘기하는 게 그 집이 항상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담장으로 줬어요. 담장. 담장이 낮으니까 윤주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네 하고 나가면은 이거 엄마 갖다 드려 니네 저녁 먹을 때 같이 먹어 이런 식으로 담장으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현관으로 안 오고? 네, 그러니까 담장으로 그냥 옆집이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불러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옥수수 찌면 누구 엄마 불러가지고 담장으로 이렇게 야 이거 아니면 내가 장독대에 올려놓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항상 이렇게 담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을 가져오실 때는 대문을 두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으로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귀신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보낼 때는. 할머니 설명으로는 그게 이제 귀신 밥상을 차려서 이 집 가서 먹으라고 갖고 오는 거래요. 그럼 귀신이 이렇게 따라와서 우리 집에 와서 귀신을 먹는데 그거를 엄마가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엄마한테 붙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귀신을 보낸 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많이. 이 집에. 그런데 할머니가 어느 날은 너무 찝찝하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꼭 제사밥 같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옆집 아주머니하고 싸운 일도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굉장히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영락없이 아주머니가 저희 집 장독대에다가 그 제사밥 쟁반을 놓고 가신 적도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정말 그 일로 다툼도 있었는데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제사밥도 안 갖고 왔거든요. 네. 그 음식을 갖고 오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귀신을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무당분 얘기로는 그 집 아저씨한테 귀신이 들린 것 같다. 그런데 그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보내는 수밖에 없어서 그분도 무슨 사주를 받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에 다 보낸 거다. 그래서 할머니가 마지막 굿했을 때 집에서 굿을 다 하고 1박 2일인가 2박 3일을 다녀오셨잖아요, 어디를. 근데 그때 이제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무당분하고 집에서 썼던 그 동물들 있잖아요, 사체들을 다 묶어가지고 갔대요. 가서 저희 이제 선산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선산의 나무를 이제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그 선산의 오래된 나무 하나를 끄집어내고 그 밑에다가 그 사체들을 다 넣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다시 심었대요. 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밤새도록 했대요. 또 굿을.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그 무당분도 잠을 못 주무시고 엄마랑 할머니도 잠을 못 주무시고 그 산 속에서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식으로 오래된 나무 옆구리를 이렇게 팠대요. 그 나무인 걸 알으라고. 네. 그러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할머니는 왜 그런 말을 두고 옆집 아줌마를 가만히 뒀냐.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당이 그랬대요. 가만히 둬도 저거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가서 싸우지 말라고. 예. 뭐하러 가서 입을 더럽히면서 저런 못돼 먹은 여자랑 싸우냐. 가만히 둬도 쟤는 지가 지은 죄 다 받게 돼 있다고. 쟤 무사하지 못한다고. 절대적으로 무사하지 못하다고. 예. 그렇게 옆집 아주머니도 이제 남편분 돌아가시고 이사 가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일이 있고 이사를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볼 일이 없었죠. 근데 제가 여기가 저희가 지금 신도시라 이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네. 이게 입주 시기가 막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 강아지가 있어서 산책을 할 겸 동네를 이렇게 어슬렁 거리는데 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거가 어떤 남자분이 엄청 큰 소리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뭐라고 욕을 막 하시는데 정말 상스러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선이 가겠죠. 아니 이 벌건 대낮에 누가 저렇게 상스러운 욕을 길거리에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왜소하고 막 옷도 남루하게 입으신 분한테 아저씨가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남루하게 옷을 입은 분은 할머니예요. 그렇지. 예. 누가 봐도 노인네야. 근데 이분은 한 40, 50대의 남자분이신데 40, 50대가 그 나이 드신 분한테 욕을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오지랖퍼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왜 그러냐고 가서 어르신한테. 가서 아저씨 목소리 좀 일단 낮추시라고. 여기는 애들도 있고 사람도 다니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냐. 그랬더니 막 저를 약간 때릴 듯이 이렇게 손을 올리시면서 아이씨 비켜 뭐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할머니한테 계속 욕을 하고 근데 그 멘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나가 죽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아저씨 이분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시냐고 누구시냐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막 이렇게 저한테 아유 됐다고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한 팔로 이렇게 휘저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손을 흔들면서 아우 그냥 아줌마 끼어들지 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유 할머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경찰 부를게. 막 이랬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끊임없이 막 씩씩씩씩만 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할머니는 계속 손을 막 저으시면서 제발 가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서 보니까 할머니 손이 화상에 입으신 손 같아요. 딱 봐도. 네. 이렇게 손이 겉이 다 화상 입은 살결을 아시잖아요. 아, 네. 딱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때서 할머니 얼굴을 딱 쳐다보게 된 거예요. 손을 먼저 보고 할머니 얼굴을 딱 보는데 이게 낯익은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어디서 뵌 분인가 하고 띠디디디디 하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어디서 뵌 분인가 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계속 고개를 숙이셨는데 이제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보니까 정면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고개를 딱 드시는데 정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줌마 특히 우리 굿할 때 팔짱 끼고 웃던 아줌마의 그 얼굴 있잖아요. 와, 그게 소름 딱 쫙 끼치네. 떠오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마를 다시 한번 봤어요. 쌍감하셨잖아요. 그렇지, 소용돌이. 그래서 그 이마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눈을 다시 딱 보는데 맞아요. 제가 와. 이 나이 되니까 그 우리 할머니가 돼지 눈깔이야 라고 했던 그 눈이 맞아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 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약간 정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서서. 네. 그래서 멈칫하고서 이렇게 딱 그 얼마의 정적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할머니를 다 이렇게 위아래 한번 스캔을 하는데 할머니가 팔이 없으신 거예요. 네. 한쪽 팔이. 그러니까 한쪽 손만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팔을 이렇게 흔들었던 거는 오른쪽 손만. 그리고 왼쪽 팔은 없었던 거예요. 옷이 이렇게 낭창낭창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목까지 거의 턱 있는 데까지 그 화상 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가 고개를 사실은 빳빳이 들고 싶은데 이게 화상 때문에 피부가 안 당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빳빳이 들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기우뚱하게 목을 이렇게 드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아저씨 왜 그러세요? 좀 이런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더 몇몇 분이 오신 거예요. 곁으로 오셔서 아저씨를 이렇게 말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희 정적의 시간이 있었을 때. 그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굉장히 손이 떨리더라고요. 무섭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집으로 빨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솔직히 막 있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욕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할머니 댁이 어디시냐고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은 여기야. 막 내가 산책 나왔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화가 나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들이었어요. 아.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나가서 죽어 뭐 이러면서 정말 쌍팔년도에 욕이 다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생각이 쫙 나겠죠. 제가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할머니한테 그 속사정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때는 아유 내가 저 아줌마 어디 가다 만나면은 정말 내가 돌이라도 던져가지고 머리라도 깨놔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그렇지. 예. 그랬는데 마지막에 제가 할머니 왜 안 싸웠어? 왜 그 아줌마한테 가서 분풀이 안 했어? 막 이랬을 때 할머니가 점쟁이가 저 사람은 그냥 놔둬도 그 대가 다 치르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아주머니가 대가를 저런 식으로 받으셨구나. 예. 그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지만 안 되시기도 하셨죠. 사실은 안 되기도 하셨지만 저게 대가였나 저렇게 흉측한 몰골로 해서 또
또 아들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며 그렇게 말년을 보내시는 거. 근데 사실은 세상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말년 네. 보기 좋아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말년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으셨으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말 남루했어요. 옷이 막 빵꾸가 났다 이게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남루한 옷차림. 막 머리도 그냥 이렇게 할머니 파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싹둑싹둑 자른 머리 같은 거. 뭐 그런 스타일로 완전히 이렇게. 그냥 거의 예. 페인 수준이네요. 진짜로. 그래서 글쎄요 막 그래 천벌 받아서 후련하다. 우리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후련하다 이것보다도 막상 그치. 보니까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 그때 참 원망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엔 사람들이 진짜 뭐 나쁜 짓을 하면 그 대가는 꼭 치르게 돼 있어 라는 말은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진짜 저도 나이가 지금 50이 되다 보니까 네. 이만큼 살아오면서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 보면 진짜 못된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럼요. 네. 이게 내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남을 해야 하는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사람들 보면서 대놓고는 못하지만 속으로 에휴 저러다가 진짜 야 요즘에는 시대가 빨라서 다음 세대가 받지 않아. 내가 다 받고 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다 받고 가. 저는 좀 그렇게 믿고 살거든요. 그래서 예.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남한테 악한 소리 하지 말고 살아라. 저는 그거를 신념으로 갖고 사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요즘에는 서로 헐뜯으려고 하니까. 이게 개인주의라고 하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좀 드러나 있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예. 이렇게 남한테 하는 짓을 보면 그런 생각도 하고 이 아줌마가 이렇게 된 게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보니 제 마음도 사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들 유순하게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말씀해 주신 게 맞는 말이고 100번 1000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름답다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진짜 시들무 역사상 길이길이 레전드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예.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악한 사람이 비율로 따졌을 땐 더 많아요. 그래서 선함이 흔치가 않기 때문에 그 선함은 존중받고 박수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아름답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굉장히 섬뜩하고 무섭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을 결국에는 나중에 만났지만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통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또 교훈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지만 그 벌을 받는 모습을 막상 직접 보면 그렇게 개운하지 않더라라는 거를 또 아름답다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고, 앞으로 뭐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지금 이 이야기가 레전드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여기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곳입니다. 아주 바라는 아닙니다. 곳이고요. 네, 그래서 아름답다님께서 또 다시 한번 아름답게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레전드가 나왔습니다. 진짜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공포 영화판이 안 되는 이유. 진짜로. 이렇게 겪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 머릿속에 싹 그려지는 이거를 영화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제작비가 많이 들고 뭐 하더라도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오늘 아름답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반응대로 레전드로 남을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그 아줌마가 벌을 받아서 통쾌할까요? 아니면 뭔가 안쓰럽고 안타깝고 이런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